일본에 대한 호감도 80%, 아베 총리 신뢰도 60%. 2015년에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호주는 생각보다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호주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일본인데요. 전체 수출의 무려 1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호주는 관광산업, 유학생 유치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호주는 13명 중 1명이 관광산업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호주를 찾는 관광객 수는 보시는 것처럼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무섭게 늘어나고 있죠. 국가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고 뉴질랜드, 미국, 영국, 일본인 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광객 숫자는 일본인이 46만 9천 명으로 5위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이 호주에서 사용한 돈을 보시면 일본인이 2 빌리언 달러로 2위 뉴질랜드와 0.6 빌리언 달러 차이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와 일본이 서로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결정적으로 Five Eyes라고 해서 5개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호 첩보 동맹에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호주, 이렇게 5개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 요원 출신의 내부 고발자죠. 스노든이 기밀 문서를 폭로하고 러시아로 망명간 사건 기억하시죠? 스노든이 폭로한 것이 바로 이 5개의 눈이라 불리는 국가의 정부 기관들이 다른 국가의 국민들을 감시하고 모은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주의 비밀정보국, 신호국, 안보정보기구, 지리정보기구, 국방정보기구, 이렇게 5개의 기관들이 파이브 아이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는 미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도 일본의 최우방국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모두 포함되어 있죠. 자, 일본에 한없이 잘해줄 것만 같았던 호주가 최근 갑자기 일본의 뒤통수를 제대로 꽝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주 시사방송 중에서 상위권 시청률로 영향력이 상당한 60minutes라는 프로그램이 일본에 상당히 충격이 될 만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60minutes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은 러시아의 체르노빌 이후 가장 파괴적인 핵 재앙이라며, 현재도 수백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을 두려워하고 있고, 방사선이 땅, 음식, 공기 등 모든 곳에 있고 일본이 이를 정리하려 애를 쓰고 있지만 패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이 방사선 오염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호주의 의료 및 핵 전문가들의 경고를 담은 내용까지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호주의 주력신문 디 오스트레일리안도 최근 아베 총리가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내용을 하나 공개하였는데요. 제목부터 강력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 선수들의 후쿠시마 낙진 경고. 내용을 보시면 호주올림픽위원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사람들에게 2011년 후쿠시마 재해 건강 영향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알릴 것을 촉구받았다 라며, 호주 멜버른에 있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단체, 이를 공동 설립한 공중보건 전문가 틸만 러프가 AOC에 편지를 썼다. 편지 내용은 후쿠시마 사고는 체르노빌과 비교할 수 있는 재앙이었다. 후쿠시마 젊은 층들이 갑상선암에 걸리는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 총 200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여기에 더해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시민들의 방사선 최대 허용량을 기존 1mS에서 20mS로 무려 20배나 늘리기로 한 것을 국제의사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한 점도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20mS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는 포브스의 보도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흉부 엑스레이 한 번에 0.4mS, 담배 하루에 한 갑 반씩 1년 동안 핀 흡연자는 1년에 13mS. 참고로 담뱃잎이 동위원소를 흡수하며 자라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흡연을 할 때마다 방사선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겠죠. 체르노빌 붕괴 후 주변에 며칠간 살게 되면 450mS, 그리고 5000mS 이상이면 50% 확률로
한 달 안에 사망. 2020년 올해 일본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행사가 바로 도쿄올림픽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착각이었던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싫어해서 없던 사실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의 최우방국 중 하나인 호주의 주요 언론사들마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니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일본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의 LA타임스도 존스 홉킨스 대학의 링크스 공중보건의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서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일본을 방문하는 선수들과 코치들의 관점에서 암에 걸릴 위험이 매일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려는 일본. 하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인들은 다행히도 한국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구설수에 올랐던 베트남의 행동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한국의 예상 혹은 발언과는 영 딴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베트남의 응웬 수원 푹 총리는 현재 시국과 관련 가장 상황을 잘 통제하며 대응을 잘하는 한국이 아닌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양국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을 공유하자고 협력 제안을 한 것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일본의 상황대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일본에게 상황대처 노하우를 전수받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본과 경제적인 관계가 깊다고 하지만 정작 전 세계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데 일본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방향이 다소 틀린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한국도 베트남의 제1의 투자국으로 양국 간의 경제 교류가 원활한데 최근 일방적으로 한국만 막았던 조치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른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가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최근 일본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올림픽이 연기가 결정된 이후에야 행동에 나서는 일본 당국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테스트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 도쿄는 올림픽 연기 이후에 급속하게 비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도 지사는 이런 추이라면 도시 통행 자체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지 모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결정 후 이제서야 뒤늦게 움직인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최근 한 일본 방송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 등을 극찬하는 드문 모습까지 보이면서 당국을 비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일본과 현 시국에 대한 협력을 말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한 언론의 보도는 더욱더 황당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트남의 매체에서는 베트남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기사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베트남은 테스트 키트를 10,000개씩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이 한국 것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지만 테스트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것은 베트남 것보다는 좋지는 않으나 6시간 안에 가능하고 현재 베트남은 초기 단계의 상황이니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밝혔고 이것은 베트남 응웬 탄롱 보건부 차관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화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흐름은 일본과 한국을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왜 한국과 깊은 경제적 관계 및 축구 등으로 분위기가 좋던 베트남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역시 일본과 경제적 관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한국은 베트남과 일본 못지않게 경제관계를 이어나가지만 최근 베트남은 대규모의 스마트시티 등의 부동산 개발을 일본 회사들을 통해 유치하면서 대거 일본 자본을 베트남에 들여오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베트남 투자액으로 본다면 한국이 1988년부터 677억 달러로 593억 달러인 일본보다 더 많은 편이고 현재 베트남에서의 삼성전자 GDP의 30% 내외를 기여할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베트남의 행보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올 만합니다. CNN은 일본의 현재 수치를 나타낸 그래프는 이상하다고 표현했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닐 것인데 말이죠. 일각에서는 베트남은 체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이고 한국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리는 결정은 한국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도 한국을 제껴두고 일본과 협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일 간의 베트남 투자가 과열되어 최근 수년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일본이 다양한 국제관계에서 로비가 앞서 있어
베트남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서 베트남 현지 분위기는 좀 더 다를 수 있지만 정치 외교 분야에서 일본의 행보를 한국이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는다면 양국 간의 오해와 같은 문제가 더욱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1일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과 지역의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단호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국을 포함시킨 것은 3개월 만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이후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 공조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한국을 뺀 채 미국과의 협력만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 일본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에 일본이 과거보다 더 놀라며 두려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7일 발생한 일본 어업 단속선으로 인해 북한 어선이 침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조선 동해 수역에서 정상적으로 항행하던 자신들의 어선을 일본이 불법적으로 침몰시켰다고 배상하라고 했지만 일본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어업 활동을 하던 북한 선박이 퇴거 명령에 불복하다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주장이 충돌하자 일본은 당시 CCTV를 공개했고 북한은 일부가 편집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본을 향해 날린 말 중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 어선을 침몰시켜 물질적 피해를 준 데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앞으로 일본이 바라지 않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자 일본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소미아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일본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군은 전부 포착했지만 일본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 내부의 민심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제산업상에 이어 이번엔 법무상이 사퇴했습니다. 부인의 선거 부정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가하이 가스유키 법무상이 아베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가하이 법무상은 지난 4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리자 아주 화려한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다며 깎아내린 인물이었습니다. 지난주 경제산업상이 비리 의혹으로 경질된 뒤 가하이 법무상까지 불명예 퇴진하게 되면서 아베 총리는 일주일도 안 돼 2번이나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임명 50일 만에 강요 2명이 낙마하는 한심한 사태에 일본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일 스가 관방장관이 한국에서 일본 기업을 저격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해도 일본은 피해가 없다고 했지만 일본의 경제적인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가 나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불매운동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셈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북한의 위협에도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아베 정권이 가장 실수한 것은 한국이란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